완벽주의자가 아니라 최적주의자가 되라. 아침은 드시고 다니십니까?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전기를 쓴 존 군터는 모든 행복은 느긋한 아침 식사에 달려있다고 말한다. 아침은 되뇌가 일을 시작하는 시간이고 신체는 철저하게 이 되뇌의 지배를 받는데 되뇌를 자극시키는 것이 바로 아침 식사다. 음식물을 씹으면서 자연스럽게 안면 근육을 움직이게 되고 이 운동은 되뇌에 좋은 자극을 준다. 아침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지 않은 학생들은 학습 능력이 떨어지고 시험 성적도 부진하다는 보고들이 많다. 두뇌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포도당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다. 청소년에게 아침 식사가 특별히 중요한 이유다. 잠을 더 자고 싶은 청소년은 물론 직장인 역시 40% 이상이 아침을 거른다고 한다. 이렇게 이미 바쁜 하루가 시작되면 아침 식사를 챙길 만한 여유가 없어진다. 아침은 굶고 점심은 대충 때우고 저녁은 거하게 먹는 모습이 마치 나중에 돈 많이 벌면 하겠다고 인생에서 소중한 순간들을 미루어 두는 것이 많은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았다. 행복도 식사도 제때하는 것이 제맛이고 내게 가장 좋은 것이다. 축구에서는 스피드가 생명이라고 하지만 FC 서울의 최용수 감독조차 미드필더 김태환 선수에게 모든 것을 빠르게만 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며 지나치게 빠르기만 한 플레이의 위험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내 경험으로 보아도 아침이 바쁘면 하루 종일 쫓긴다. 하루하루가 바쁘면 인생을 쫓기듯 살 수밖에 없다. 쫓기는데 행복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 이 슬로푸드 운동의 근원지로 국제 슬로푸드 본부가 있는 이탈리아 남부의 브라. 그 흔한 패스트푸드 식당 하나 없는 인구 2만 8천 명의 작은 마을이 잘 먹고 잘 살자는 선언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가 되었다. 이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타던 트랙터가 보물 1호라는 20살 청년은 여유롭게 하루를 보내며 여행객들에게 홈메이드 음식을 선물한다. 노화를 막아주는 항산화 식품이라며 침이 마르게 토마토를 자랑한다. 우리나라에도 장흥군, 완도군 등의 슬로시티 지정 마을들이 있는데 그 풍경도 크게 다르지 않다. 두부 만드는 새내기 부부를 위해 동네 어르신이 나서서 간수를 맞춰주신다. 완성된 뜨끈뜨끈한 두부 한 모씩을 집집마다 나누는 풍경이 정겹다. 해가 저물도록 가마솥에 두부물을 천천히 젓는 모습을 보며 지난 시간에 내가 떠올랐다. 돌아보면 정말 시간에 쫓기면 살았다. 운전을 하면서도 오디오북을 듣거나 통화라도 해야 시간이 아깝지 않았다. 양치질을 할 때면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한 손이 아까워 수도꼭지와 세면대를 닦는 것은 오래된 내 습관이다. 고칠 생각은커녕 오히려 그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했다. 느림의 미학이 게을러지자는 뜻은 아니다. 오늘 하는 만큼 하고 못하면 내일로 미루자는 것도 아니다. 천천히 하는 동안 그 안에서 그것만의 매력에 더 빠져보자는 것이다. 느림 속의 여유와 내려놓음을 발견해서 아름다움을 찾는 것이다. 멋진 풍경 앞에서 음악을 듣거나 글을 쓰는 것도 좋지만 그저 풍경을 바라볼 때 더 그 아름다움에 빠지곤 한다. 여행지에서 남겨온 많은 사진들은 여행지에서의 순간순간을 상기시켜주지만 사진 한 장 찍지 않고 앉아만 있었던 때의 여운이 더 깊다. 세상은 이렇게 늘 셈이 정확하다. 같은 시간 동안 뭘 더 갖는 것 같지만 가졌으면 잃는 게 꼭 있다. 첨단의 기기들 덕분에 모든 것이 예전보다 편리해지고 빨라졌는데 빠른 것에 길들여진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조급해진다. 빠른 속도와 멀티태스킹을 지향하는 분위기에서 정신없이 달려가다 보니 그야말로 정신을 놓고 사는 경우가 많다. 나 역시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 정신이 나간 것도 모자라 미쳐있는 나를 발견했다. 빠르게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어 치워버렸던 것들, 짜증나서 소리쳤던 것들, 한치의 망설임 없이 버렸던 것들. 그 안에 삶의 소중한 것들이 들어있었다. 미치지 않고는 버릴 수 없는 걸 미쳤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버린다. 미친 줄도 모르기 때문에 바꿔야 할 것도 없다.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하며 어이없이 누구를 바라보지만 그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그의 계산법으로는 그럴 만한 이유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다. 미쳤기 때문에 가능하다. 사실 그럴 수 없다는 내 기준도 어쩌면 정상이 아닐지도 모른다. 이미 속도와 비례한 내 이기심에서 나온 판단일지도 모른다.
미국의 심장 전문인 마이어 프리드먼과 로이 로젠만 교수는 모든 것을 빨리빨리 해치워야 하는 사람들을 A 행동 유형으로 분류하면서 적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성취하려 하며 이러한 행동을 방해하는 사람이나 다른 대상에 대해 강하게 저항하는 사람들이라고 규정했다. 이 A 행동 유형에 속한 사람들은 느린 것을 참지 못하고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며 항상 자신의 생활에 만족하지 못한다. 스스로 워커홀릭이라 불리기 좋아하고 경쟁적이며 집요하게 일을 추진하는 성향이 강하다. 언뜻 보면 현대 자본주의에서 성공할 수 있는 요소들을 모두 갖춘 셈이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며 본인은 물론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 한마디로 빨리 가려고 혼자 가는 사람들이다. 결과 중심의 완벽주의자가 되지 말고 과정도 즐기고 중시하는 최적주의자가 되자는 말을 자주 듣는다. 완벽주의자가 쓴 안경으로는 웬만해서는 마음에 드는 사람도 상황도 없다. 늘 단점만을 찾아내고 또 하나의 꿈틀거리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 자신과 주위에 계속 채찍질을 가한다. 혼자만의 빨간색 안경을 쓰고 세상이 온통 빨갛다고 주장한다. 잠시 속도를 줄이고 안경을 벗으면 나를 힘들게 하는 건 주위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그 잣대를 들이미는 나 자신이었음을 알게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할 여유가 없다. 느려지지 않으면 자신을 볼 기회가 없다. 자신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 세상에 불만이 많아지고 짜증날 일이 많으니 행복해질 수 없다. 똑같이 막힌 도로에 차 안에 갇혀 있어도 각자의 마음은 다 다르다. 교통체증은 큰 스트레스를 주지만 각자의 태도에 따라 그 강도와 영향력은 크게 다르다. 하루의 약속을 무리하게 잡았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하루 종일 차 안에서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그 마음 상태로는 일이 잘 될 확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두둑해지지 않는 장고 때문에 또 짜증이 나고 삶의 의욕이 날로 떨어진다. 그러고는 머리 식힌다고 3일짜리 여행을 간다. 좀 나아진 듯하다. 하지만 다시 그 일상을 그대로 살게 되면 다시 그 쳇바퀴를 돌며 매일을 불행해한다. 그러니 엄밀히 따져보면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일을 많이 할 뿐이다. 일을 많이 했는데 보상이 적은 세상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 2011년부터 많이 하는 오디션 프로그램들에서 연습 과다로 성대 이상이 생긴 후보자들에게 심사위원들은 한결같이 목 관리도 실력이라 말한다. 탁월한 실력자가 결승에서 아웃되니 그 말이 맞다. 병들면 안 된다. 다들 무리하니 너무 흔해져서 암이라는 병명에 별로 놀라지도 않는 지금 세상은 정상이 아니지 않은가. 과욕으로 인한 과속의 날들, 멀리 가는 게 본인과 가족에게 행복이다. 어느 보험회사는 연 3천만 원씩 10년을 지급하여 가장이 없어도 안정되게 살게 해주겠다고 설득한다. 언뜻 들으면 월 200만 원 이상이면 살만한 것 같지만 많은 가정에게 그 금액은 집 사는데 이미 받은 융자금을 갚기도 빠듯한 돈에 불과하다. 보험을 많이 들고는 내야 할 보험금을 열심히 버는 것에 집중할 게 아니라 가족 곁에 오래 함께 살아야 한다. 그러려면 우리는 좀 느려져야 한다. 얼마나 멀리 가느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한 걸음, 한 걸음을 행복하게 내딛는 것이다. 과열되지 않는 머리로 스스로 제대로 산다는 것을 확인할 때가 행복이다. 그 중에 으뜸은 가족에게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 가족은 기다려주지 않고 잘하고 또 떠난다. 더 많은 학비를 대느라 자식들과 대화하지 못한 아빠는 분명히 외로운 노년을 맞게 된다. 자식이 부모님께 큰 집 사드리려고 일만 하면서 1년에 전화만 몇 통 드렸다고 치자. 부모님 힘들게 일하는 자식 걱정할까봐 감추었던 통증으로 어느 날 갑자기 떠날 수도 있다. 그러니 큰 집보다 돼지고기 구워 쌈 싸드리며 한 끼 식사를 함께하는 오늘이 훨씬 귀한 효도다. 나는 가끔 부모님에 대한 마음이 소홀해지려 하면 만일 오늘 돌아가신다면 하는 생각을 한다. 내일 얼마나 올까? 부모님 손을 잡아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오늘이 마지막이었다는 걸 그때야 알게 되면 돈 벌러 뛰어다니는 내가 얼마나 한심할까? 길가에 어르신을 보다가 부모님 생각이 나서 전화할까 했지만 나중에 해야지 하며 미룬 그 통화를 평생 어쩌면 좋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이 많은 이유는 어쩌면 나중으로 미루는 것들이 많아서인지도 모른다. 이 과정을 중시하며 사는 최적주의자는 과욕과 과속은 금기시한다.
업무적 성과와 잔고만 염두에 두면 망한 인생을 살게 된다. 하루 일과 더불어 쉼과 나눔과 배움과 가족이 잘 편성되어야 한다. 일주일도 한 달도 그렇게 모여져야 한다. 그런 하루하루가 모여 인생이 되기에 느림은 결국 나누기를 잘하는 것일 테다. 느리지 않고는 전체를 돌아볼 수 없다. 속도를 중시하면 습관적으로 한 곳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나누기가 잘 되지 않는다. 오타만 자꾸 찾아내는 삶은 시를 읽을 줄 모르게 되는 것이다. 30년간 은행에 근무하며 우리나라 인터넷 뱅킹의 최초 셋업 작업을 한 윤태주 씨는 50대 중반에 귀농했다. 부부 둘이 먹을 만큼의 먹거리 농사를 지어 황제의 밥상이라 이름 붙인 무농약 식사를 하고 뒤뜰의 고구마 캐기가 예전에 골프보다 재미있다고 한다. 월 100만 원 정도를 살아야 하는 형편이지만 아껴 쓰면 별 무리 없다고 한다. 일주일에 2번씩 읍내 주민센터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컴퓨터에 대한 강의를 하며 자신의 능력을 세상과 나눈다. 7순이 넘은 어르신 학생들은 새 세상을 알게 해주어 연신 고맙다 하신다. 부부는 지는 해를 바라보며 차 한잔 나누면서 여유롭게 하루를 마감한다. 몇 해 전부터 나도 이제는 이를 닦을 때 그냥 이만 닦는다. 향긋한 치약 향을 맡으며 상쾌한 아침을 시작한다. 저녁 때는 이 닦으며 바라보는 내 얼굴에게 하루 종일 고생이 많았다고 웃어주기도 한다. 뭐, 그래. 오늘 하루도 난 잘 살았다.